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사용했던 비호감 말투를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사람의 말 습관. 비밀을 털어놓는다.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 약속해. 이게 다 너니까 털어놓는 거야. 알지? 이런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비밀을 지켜달라는 당부를 듣고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은 채 끝까지 비밀을 지켰는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입이 무거운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비밀을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자마자 참지 못해 다른 누군가에게 말해버리는 사람이 간혹 있다. 이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은 어렵게 쌓아온 관계를 스스로 접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로부터 주목을 받지 않고는 참지 못한다. 인정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서 그렇다. 어디에서든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이건 비밀인데 라는 말과 함께 곳곳에 퍼뜨려서 관심을 끌려고 한다. 한편 회사의 업무상 비밀이나 정치계에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 등을 시시콜콜 전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상류층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지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한다. 하지만 진짜 고급 정보는 그렇게 간단히 유출되지 않는다.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들은 정보는 대부분 가짜인 경우가 많다. 명심하자. 결국 마지막 순간에 진짜가 나타나면 엉터리 정보를 퍼뜨린 게 드러나 망신을 당하게 된다. 어떤 이야기든 입 밖으로 꺼내는 데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이 사실 이거 비밀인데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는 말과 함께 대화를 시도하면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라면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게 좋겠어. 비밀을 지키고 싶지만 술에 취약이라도 하면 무심결에 말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 어떤 이야기인지 정말 궁금하지만 듣지 않을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입을 닫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귀를 닫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분명 누군가의 신임을 얻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긍정적인 평가는 인생의 귀중한 자산으로 연결될 것이다. 부자들도 그렇게 쌓아온 자산 덕분에 부와 성공을 거머쥐었다.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다. 간혹 주변을 보면 사소한 일에도 원칙을 앞세워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이 있다. 혹 경영진이나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고 권한이 적은 사람은 반론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가만히 들을 수밖에 없다. 옳은 말이기는 해도 그런 말에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의도가 담기기 마련이다. 반드시 잘잘못을 따지거나 최선을 고집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아닌데도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라거나 그렇게 되면 정해진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같은 말로 추궁한다. 좀 더 거칠어지고 감정이 섞이면 그런 형편없는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좀 더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럼 상대방을 몰아세우게 된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려는 마음에 굳이 논리라는 말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태도다. 사실 이런 태도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우월하고 똑똑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그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나를 이길 수 없지. 내심 이런 생각을 하며 자존심을 세우고 깔아뭉개는 것이다. 때로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격지심을 느껴 들키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기도 한다. 이렇게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은 이유가 무엇이든 상대방이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만족하게 된다. 혹시라도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저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는 그 누구라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시당하고 만다.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한다. 맡은 일을 조금 늦게 처리했다고 하자. 그런데 겨우 그 정도 일을 왜 바로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라고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심리적 끓는 점이 낮은 사람은 분명 정신적인 고민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아이가 한창 사춘기를 보내고 있어서 그에게 반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시킨다면 평판에 그다지 좋을 리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아무리 불합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상대방이 제멋대로여도 결국 화내는 쪽이 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자. 분노는 일종의 광기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에 사로잡히면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입에 올리게 된다. 모두가 알겠지만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폭언을 퍼부으면 잠시나마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지만 그 폭언을 받아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아 이후로도 계속 고통을 준다. 직장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젠장, 이 회사 더러워서 때려치워야지 라고 말하며 사표를 던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퇴사 이후에 발생한다. 이직할 회사를 찾지 못해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보았다. 집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왔다면 아무리 불합리한 이야기를 들어도 누군가로부터 무례한 태도를 경험했더라도 격한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처지가 위인지 아래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나이가 든 성숙한 어른이 공적 자리에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거짓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100% 거짓말쟁이라고 단정해도 된다. 사실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긴 한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그때까지 쌓아온 신용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 있음은 명심해야 한다.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한 사소한 거짓말일지라도 무심코 허세를 부린 것일지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반드시 탄로가 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아프다. 예전에 만났던 한 사람은 외모가 준수하고 똑똑했으며 행동도 우아했다. 업무 처리도 완벽해서 그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이런 말버릇이 있었다. 대화 중에 유명인의 이름이 나오면 사실 그분과 아주 친해요 라는 식으로 친분을 부풀려서 과시하는 것이다. 대기업 사장부터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평론가 등 수많은 유명인과 자주 식사하는 사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행사장에서 평소 친분을 과시했던 대기업 사장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애써 시선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다른 모임에서는 친하다던 유명인을 보았는데도 슬쩍 자리를 피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그의 친분 관계가 대부분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습관적인 거짓말이 밝아야 할 그의 미래를 망친 것이다. 자업자득이지만 조금 안타깝다.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더라도 당황한 마음에 그 거짓말을 감추려 하다 보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고 만다. 거짓말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신은 정직한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 산뜻하고 담백하게 관계한다. 너는 왜 결혼 생각을 안 해? 혹시 예전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꽤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들었어.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회사의 박봉만으로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없을 텐데. 부모님 직업이 꽤 괜찮으신가 봐.
조금만 친해지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영역에 서슴없이 침범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 상대방의 내밀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하기 때문이다. 100번 양보해. 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지점부터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접근하면 안 되는 영역이 분명 존재한다. 위에 질문을 마구 던지는 사람은 그런 기준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각오하자. 무심코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다음 질문은 더욱 깊은 곳을 향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평생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은 때로 서먹서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개인적인 사정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나의 내밀한 사정을 묻지 않았지만 평소에 나누는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의 속마음을 본 것 같다. 그랬기에 간혹 조언이나 상담을 부탁하면 아주 적절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친한 친구라고 인정했지만 무작정 의존하지 않았고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다. 장자에는 이런 말이 있다. 군자의 교제는 물처럼 막다. 교양 있고 지성을 갖춘 사람과의 만남은 늘 산뜻하고 담백하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인의 교제는 단술처럼 달콤하다라고 적혀 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의 만남은 달콤한 술 같아서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그래서 군자와는 친밀함이 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소인과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금방 멀어지기 마련이다.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 언제나 연락이 닿을 수 있어야 하고 만날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꿔야 한다. 주변을 살펴보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았다. 나 지금 회사에서 나왔어. 전철을 탔는데 사람이 왜 이리 많은 거야? 잘 가고 있지? 난 이제 집 앞이야.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하듯 스마트폰 메신저를 쉬지 않는다. 휴일에도 서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친한 친구라고 믿는다. 나는 이런 모습을 관계 중독의 초기 단계라고 본다. 항상 누군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온전히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만약 자신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스마트폰에서 멀어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훈련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로 휴일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 스마트폰 데이를 설정해 스마트폰 없는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첫 번째 단계가 자리를 잡으면 평일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스마트폰에 매달렸던 습관에서 벗어난다. 그러다 보면 매 순간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홀로 서기를 연습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정신적인 독립이 시작된다. 스스로를 평범하게 생각한다. 예전부터 어른들은 못난 놈일수록 잘난 체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이 부류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나고 자라 돌아온 경우가 많아서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많다. 아, 미국. 우리 아빠가 무역회사를 다녀서 어릴 때 미국에서 자랐는데 라면서 어떻게든 연관 짓거나 일부러 L과 R 발음의 차이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사람도 보았다. 하지만 그런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특기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제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아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랑하기라도 하면 그 가치는 땅에 떨어진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불편할 뿐이다. 어쩌면 이 사람은 정말 모자란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도 되겠습니까?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잘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지 않으면서 당당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지나친 자기 확신이나 자기 비하처럼 과한 것은 좋지 않다. 있는 그대로 담백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법이다. 가능하다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면 안 되겠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그 누구와 일하더라도 좋은 인상을 준다. 부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받은 후 적당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섬세함으로 성공을 손에 넣었다. 5초 동안 참을 줄 안다. 분노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분노의 감정은 처음 5초 동안이 가장 강력하다. 이 5초만 견디면 침착함을 되찾을 수 있고 나중에 후회할 언행을 하지 않고도 사태를 받아들일 수 있다.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 되면 다음에 두 가지 과정을 실천해보자. 첫 번째 과정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어떤 것은 허용할 수 없는지, 어떤 상황이 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지 분석한다. 두 번째 과정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머릿속으로 좋아하는 노래나 장소를 떠올리거나 오늘 점심은 무얼 먹을까 등 무엇이든 좋으니 다른 생각을 해서 주의를 환기한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에게 분노를 표출한다면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화가 날 만한 상황이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같은 말로 일단 상대방을 진정시키려 하면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혹은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라고 더욱 분노를 자극할 뿐이다. 그렇게 되면 점점 수습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버린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자. 상대방의 분노에 그냥 내라고 짧게 대답한 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자.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분노도 점점 진정되면서 내가 좀 지나쳤던 것 같네요 라고 스스로 화를 가라앉힐 수 있다. 결국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일도 피할 수 있다. 친구나 가족, 동료나 상사는 분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본다. 분노 이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평판이 좋아질 수도 있다. 적절히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태도는 훗날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게 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미소를 연습한다. 나는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단 한 명도 성미가 까다롭다거나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여도 항상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나는 친하게 지내던 어느 사장에게 물었다. 사장님은 항상 활짝 웃고 계시지만 괴로울 때도 있으시죠?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사장에게는 힘든 일이 99%인 것 같아요. 책임은 늘 무겁고 항상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면 사장으로서는 실격이에요. 사장부터 얼굴이 어두우면 사원은 안심하고 일할 수 없거든요. 그는 평사원이던 시절부터 집을 나서면 미소를 잃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출근하면 사장실의 거울 앞에 서서 웃곤 한다. 이렇게 긴장을 풀고 미소로 업무를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미소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거래처를 방문할 때면 차 안에서 거울을 보며 크게 웃어보고 천천히 내린다. 웃는 얼굴에 여운이 남아있는 사이 상대방을 만나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첫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날은 자신이 기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확률이 높았다고 한다. 미소는 호르몬의 일종인 세로토닌 분비를 왕성하게 한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처럼 긍정적인 기분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미소와 관련해 마릴린 먼로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미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메이크업이다. 미소만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없다는 그의 말을 반박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미소는 얼마든지 연습으로 습득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사장처럼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며 웃어보는 것만으로 연습은 충분하다. 그렇게 충분히 연습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먼저 웃어보자. 결코 어렵지 않다. 오늘 당장 이런 습관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작은 노력이 쌓이다 보면 언제나 웃음을 머금은 표정이 얼굴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면 인생 또한 표정처럼 밝아지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망칠 수도 혹은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말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이 간과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 말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은 같아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듣는 이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기분이 매우 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위로와 공감은커녕 원리 원칙을 따지며 내 잘못만 지적한다고 합시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지만 분명 기분이 나쁠 것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공감하며 위로해주면 어떨까요? 아마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처럼 말투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투를 피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4가지 말 습관을 기억하시고 꾸준히 연습하셔서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아 알려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